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해 주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테이퍼링 증시 발작 불러오나라는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준비했고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상당히 또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테이퍼링 언급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지금 관망세를 취하는 흐름이 증시에서 계속 좀 팽배해 있습니다. 계속 좀 뭐 횡보를 해주고 있죠. 뭐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좀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 테이퍼링이 불러올 증시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 있기 전에 우선적으로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있었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나라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었죠. 우리 자영업자분들, 일반 우리 서민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코로나 끝난 줄 알았더니 무슨 델타 변이니 뭐니 하고 또 아주 그냥 욕지거리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이 델타 변이의 이 연속성,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됐다라는 거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상당히 왔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전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상당히 이제 큰 위기를 또 한번 겪었죠. 근데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뭐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보다도 그때는 저는 솔직히 체감상 더 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2008년도엔 제가 주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땐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때 상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하고 비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막 주식을 막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뭐 공부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땐 전 나이도 어렸고 2008년도였으면 제가 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랑은 조금 양상이 많이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느꼈던 굉장히 좀 큰 쇼크는 트럼프 당선 때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정도. 근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이 위축이 있었고 경기에 어떻게 보면 좀 쇼크가 왔는데 이게 사실 기준금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낮추는 모습을 미국에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더 높아야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달러랑 원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달러랑 원화가 만약에 가치가 뭐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쪽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이자율이 오히려 달러랑 원화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를 가져갑니다. 왜냐면 수익률도 달러가 더 주는데 실제로 안정성도 달러가 더 높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할 때 우량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률을 기대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정성이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이 1번이 아니었다면 뭐 흔히 얘기하는 개잡주들 했겠죠. 뭐 스펙주라든지 품절주라든지 이런 거 막 매매했겠죠. 근데 이런 거는 뭐 사실 몇백 퍼센트 손쉽게 올라가지만 손쉽게 몇백 퍼센트대의 이제 낙폭까지는 아니어도 뭐 거의 반의 반토막도 쉽게 난다라는 거. 3배, 4배 갈 걸 각오하려면 3배, 4배 떨어질 것도 각오해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스프링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빠진 만큼 많이 올라가고 강하게 빠진 만큼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0,000원까지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지면 30,000원, 40,00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뭐 근데 이제 10,000원에서 한 8,000원까지 빠진다? 이러면 그냥 12,000원, 14,0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30,000원, 40,000원까지 못 올라가요.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0,000원, 40,0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빠진 만큼 훨씬 더 몇 배수로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증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과연 테이퍼링 때문에 증시가 빠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사실 이제 테이퍼링 때문에 이제 증시가 빠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저 역시도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증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저는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망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증시 상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샀지 코스피를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솔직히 요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코스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한 건 종목이지 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오해를 하는 게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증시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종목을 잠깐 팔아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회복될 때쯤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증시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생겨요. 근데 그리고 그때 그 종목이 내 종목이 아니란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고 주식을 거기에 똑같이 대입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가가 꼭 증시를 따라서 움직일 거라는 발상은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거의 그렇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돈을 쫙 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번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기준금리를 쫙 낮추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채권을 막 사들입니다. 야, 기업 니네 채권 일단 찍어내봐. 우리가 일단 채권 사줄게. 그러면 기업들이 막 채권을 막 찍어내요. 1억짜리 채권, 2억짜리 채권, 막 30억짜리 채권 막 찍어냅니다. 300억짜리 채권. 그럼 이거를 나라에서 사줘요. 막 300억? 오케이. 현찰 때려줄게, 300억. 돈 찍어내면 돼. 우리 달러 그냥 찍어낼게. 그냥 막 찍어냅니다, 달러를. 그래서 300억짜리 채권을 사줘요. 그럼 기업들은 나라에다가 채권을 주고 300억이라는 현찰이 생겨요.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또 투자하고 고용하고 만들고 사업 확장하고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떨어지죠. 실제로 지금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역대 최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지표가 소비 지표를 제외하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양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준금리도 한국은행에서 올렸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자금 이탈이 좀 컸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컸는데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 다시 이제 또 외국인들을 컴백홈 하라고 할 수가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돈을 이제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한국은행이 연내에 기준금리 올릴 거다. 빠르면 이제 뭐 한 9월, 10월쯤 할 거다 그랬는데 정말 빨리 했어요. 지금 8월 말인데 벌써 그냥 기준금리 올려버렸죠. 예, 생각보다는 좀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가시화되는 게 좀 심각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조금 더 빨리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강력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뭐 아예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거두어들였던 돈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을 여전히 뿌리는 건 그대로인데 이거 규모를 좀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소하는 것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줄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하는 거예요. 푸는 건 아직 여러분들 줄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엄청나게 시장에다 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테이퍼링 하면 이제 돈 조금만 풀 거고 나중에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안전한데 수익률도 높아진다. 달러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다 한국에서 팔아버리고 이제 달러로 이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고 이거 완전 개인들만 그냥 물량바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거품이 꼈다가 거품이 과하게 꼈다가 꺼지는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 거품이 꺼지는 단계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거품이 꺼지는 단계에서 구조적인 거품이 꺼지는 건데 이때 이 거품을 꺼트리는 명분이 뭐라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뭐라고요? 그렇죠. 나라가 다시 잘 살아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단은 지금 구조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로 구조적으로 움직인 건 맞는데, 나라가 근데 성장성은 있어. 기준금리도 올라가.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테이퍼링 때문에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도 테이퍼링은 있었고 테이퍼링으로 인한 증시 급락도 있었는데 이 증시 급락이 과연 뭐 1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급락했다 금방 회복해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제 업종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이 있었던 시기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돈을 쫙 풀어 제꼈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부터는 야 이제 우리 돈 그만 풀 거야. 우리 지금하고 상황 비슷해요. 이때도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한번 터지고요. 기준금리 쫙쫙쫙 떨어뜨렸다가 야 이거 기준금리 떨어뜨리는 거는 CR도 안 먹혀. 그냥 돈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그냥 계속 찍어내자 해서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찍어내다가 이때 한번 이제 고점 논란이 있으면서 한번 쭉 떨어지고 2013년도에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2013년도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급락이 떨어졌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2000포인트에서 1775포인트까지 뭐 거의 한 11%대가 한 달 만에 떨어집니다. 증시가 이제 한 달 만에 10% 떨어지는 게 사실 이때 당시에는 좀 쇼크가 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쭉 올라가다가 4월 달엔 실제로 테이퍼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쭉 가시다 보면은 2014년도에 이때는 이제 테이퍼링을 실제로 또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실시를 하면서 쭉 이제 증시가 또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 테이퍼링에 관련된 언급이라든지 이런 이제 잠깐 이런 급락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증시 급락이 떨어져도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근본적인 이 우상향 패턴을 막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엄청난 증시 급락이 있었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엄청난 증시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고점을 높이면서 막상 이 코로나가 아닌 이때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했다 떨어지고 나서는 좀 횡보세를 오래 가져가긴 했지만 이때 조정이 나온 저점을 대비해서는 우상향 패턴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5년에서 16년도 저점을 딛고 나서 2017년도, 18년도에는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해요. 근데 사실 이때 2015년도까지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입니다. 고점을 여기 이제 고점을 달성했다가 이때 고점, 이때 고점, 이때 고점을 하면서 계속 고점을 들어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테이퍼링으로 인한 증시 급락 올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는 무슨 뭐 5년 6년 가져가는 투자 안 할 거다. 2015년도에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엄청난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올라가 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각종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특히 전기차 2차 전지가 이슈화가 되면서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 2017년도, 2018년도 이후에 증시가 이제 또 고꾸라졌었는데 2018년도에 한번 증시가 박살이 나고 나서 2019년도에도 또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올라간 섹터가 없었을까요? 올라간 섹터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수소차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이때 당시에 5G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사실 이게 웃긴 게 증시는 2년 동안 계속 대세 하락을 보여줬잖아요. 2018년도 증시 박살이 났고요. 2019년도 올라가는 척하다 또 개박살 났어요. 근데 이때 5G는 어떻게 됐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 왜? 5G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5G를 이제 와서 찍으려고 하면 못 찍어요. 엄청 많이 올라가 버려서.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증시가 떨어지면 더 찍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손절을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국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달 앞만 보고 뭐예요 전문가님, 증시 올라간다고 했는데 떨어지잖아요. 잠깐 뺐다가 들어가면, 그러면 잠깐 이제 증시가 떨어졌을 때 그때 딱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맞추면 여러분들
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맞추려고 하는 사람 중에 돈 번 사람 제가 10명 중에 1명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증시는 정확하게 맞출지 모르겠어요. 그 증시 타이밍에 변동 주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딱 그 종목을 사가지고 그 종목으로 하필 그때 올라가는 거 수혜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수익을 딱딱 낸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한 번은 될걸요? 10번, 20번 그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필패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주식하면. 실제로 왜 필패하냐? 제가 그렇게 그거를 다 맞추고, 왜냐면 뻔히 보이잖아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증시 급락이 한번 올 거래요. 실제로 오는데 그걸 이제 딱 맞춰가지고 한다라는 거. 제가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졌다가 계좌를 완전 씹창 내놨습니다. 제 계좌를 옛날에. 다시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증시로 인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주식은요. 기업과 시간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증시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추매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고려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기업의 악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증시의 악재가 발생했을 땐 추매를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013년도, 2014년도 테이퍼링으로 인한 증시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테이퍼 텐드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증시가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박살 났다가 바로 튀어 올라와요. 이러니까 마치 발작을 일으킨 것 같잖아요. 확!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빠지면 빠지는 건데 그냥 갑자기 빠졌다 올라오니까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테이퍼 텐드럼이니 뭐 증시 발작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번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증시 발작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증시가 이제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7% 정도 빠졌는데 이게 과연 발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혹시 증시가 한 7% 빠진 거 이거는 하루만 해도 5% 6% 빠지는 걸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증시가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진 않고요. 그냥 뭐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테이퍼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 이후에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증시 발작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다라는 것이고 그 증시 발작이 일어났을 때 잠깐의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타점으로 한번 잡아보는 건 굉장히 저는 좀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를 만한 산업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거를 손절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나도 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손절 안 치니까 증시 빠질 때 완전 계좌가 무너져 버리더라. 그건 여러분들이 증시 고점에서 거품이 낀 종목들을 사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니까 여러분들 증시가 무너질 때 주가가 같이 무너졌는데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품이 깨졌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랑 시가총액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연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나? 거의 없을걸요. 이제 2차 전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찾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고평가 구간이고 거품이 어느 정도 다 껴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 거품보다 이제 더 실질적인 이제 기업의 규모 자체가 커져가지고 지금은 거품이지만 미래는 이 거품이 아닐 수는 있겠는데 그러려면 진짜 장기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5년, 10년 투자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를 한다느니 하면서 전기차 투자했다가 증시 깨질까봐 뺐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방향성은 지금 현재 테이퍼링으로 인한 증시 발작이 올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1차 매수 이후에 거기서 추가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게 몇 가지 있죠.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명분,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 테이퍼링을 하는 명분, 기준금리를 올리는 명분 이런 게 다 뭐라고요? 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럼 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명분이 생기고 실제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회복되고 있고. 물론 자영업자분들이나 지금 뭐 취업 못하고 계신 분들이나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이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뭐야 한국 경기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네? 괜찮아지고 있네? 라는 심리가 팽배할 겁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심리, 거기에서 올라가는 섹터가 뭐다? 경기 민감주다. 제가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건설주, 철강주, 그 다음에 또 뭐? 조선주. 여기를 눈여겨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 거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델타 변이니 코로나니 뭐니 해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증시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저점을 벗어났다라는 기대감에 올라간 것이지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양적 완화라든지 이러한 그 저금리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거품이 끼면서 증시를 들어올린 거지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허구라는 거예요. 지금의 증시 상승은 가짜라는 거예요. 페이크라는 겁니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섹터가 이제 다음 섹터가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디가? 조선이라든지 LNG 추진선 쪽, 그 다음에 제가 2019년, 2020년도에 조선산업 투자라고 할 때 댓글에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단타장이 네가 조선 업황을 알기나 하냐, 지금 뭐 다 죽어나가고 있다, 막 이랬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려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 맞아요. 구조조정도 강력했었고요. 19년도만 하더라도 조선산업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19년도 말에서 2020년도부터. 여러분들이 미래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이제 조선과 철강 건설은 어마무시한 랠리를 또 한 번 보여줄 거예요. 이번 테이퍼링이라든지 증시 발작에 속지 마세요. 이번에도 증시 조정이 나오거나 증시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감하게 추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차 매수를 저는 들어가는 걸 권장하고, 왜 1차 매수를 들어가라고 권장하냐면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무너지는데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온전히 맞춘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증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거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버린다라고 하면 1차 매수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더 사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품이 낀 산업에 투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약주 찍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주 찍고 있고, 2차전지 저 꼭대기에 있는 거 찍고 있고, 실적 코딱지만큼 나오는 기업 시가총액 막 이따만한데 이런 거품 낀 기업에다가 투자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시 무너질 때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타격을 받은 걸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증시 떨어질 때 타격 입는 건 상관이 없는데 회복을 못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회복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거품 낀 자리에서 샀으니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대기업들도 지금 우량주들, 뭐 DLENC나 건설주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특히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대기업 건설사들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떨어진다? 해도 오히려 더 사도 돼요. DLENC는. 정말로.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보고 해보신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조선 쪽으로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플러스인 분들도 있고, 더 옛날부터 제가 추천했을 때부터 사신 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선, 건설, 그 다음에 철강 이쪽은, 근데 철강은 솔직히 좀 많이 올랐어요. 철강 중에선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미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철강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철강주들 말고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주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시고요. 건설이랑 조선은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했어요. 올라가는 거를. 지금 그냥 얼마든지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랑 건설은 1차 매수를 해놓고 추후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증시가 테이퍼 텐드럼이 한번 있고 나서 발작을 일으킨 이후에 반등 줄 때, 그때 이제 한번 발작 일으키면 급락이 나올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수익 기회를 크게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어마무시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접어두세요. 장기간의 보합 기간은 있을 수 있어도 저는 폭락? 글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폭락과 제가 느끼는 폭락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코로나급의 폭락은 이제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아니면은 IMF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이제 축소될 거고, 그만큼의 이제 위기가 터지려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IMF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달러가 없어서 그런 거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들 꽤 잘 삽니다. 여러분들 뭐 공감은 안 가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레벨로 따졌을 땐 상당히 지금 잘 사는 나라다. 통화 수합도 안정적으로 좀 해놓은 상황이고, 사실 뭐 그때 당시에 IMF나 이제 이때도 휘청거렸던 게 뭐 외환 보유액이 없어가지고 돈 꾸러 다닌 거잖아. 야, 달러 좀 빌려줘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 우리나라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거 뭐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간의 이제 증시 발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제 나라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성장세는 지금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증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 위드가 아니다. 위드 코로나다 막 댓글에서 강조를 하시던데. 예. 위드 코로나나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는 증시는 더 이상 이제 하방 압력을 보여줄 만한 게 거의 없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제 증시 발작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 성장성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바로 지금 당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시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식을 할 수 없어요.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는 더 떨어진다고 투자를 못하고요. 떨어지다 반등 줄 때는 지금 페이크 반등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투자 못하고요. 그리고 진짜 더 떨어졌다 반등 주면 이젠 고점이라고 해서 매수 못하고요. 증시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지금 이제 고점이라서 매수 못한다 그래요. 영원히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있고 퇴보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항상 주식 투자는 지금 당장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 섹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지금 현재 철도라든지 건설 계획이 착공이라든지 분양이 지금 뒤로 딜레이가 돼가지고 건설주들이 주가 상승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딜레이가 된 거지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취소되는 것도 몇 개 있겠지만 건설이라는 산업 자체가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 혹은 서울 근교에 살고 계시는 분들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주택이 눈 떴다 하면 그냥 새로 아파트를 짓고 있어. 눈 감았다 뜨니까 아파트 또 새로 짓고 있습니다. 요새 건설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다. 경기 민감주들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테이퍼 텐드럼 증시 발작에 대한 우려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준비는 우리가 알고 두드려 맞는 거랑 그냥 두드려 맞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발작은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추매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증시는 앞으로도 순항을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추매 타이밍을 오히려 잡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추천주. 그렇다면 증시가 조정이 나왔을 때 폭락했을 때 혹은 지금 내가 당장 매수해도 좋을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단타사냥꾼 어플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이 추천주들 지금 주가 흐름도 너무 좋고요. 지금 매수하기에 적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천드린 종목들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제가 건설주랑 조선주,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철강주, 이런 종목들 추천주 제가 여기 올려놨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매수가주는 그 종목 딱 매수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기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운도 무료고 이용하는 거, 게시물 열람하는 거 전부 다 싹 다 무료니까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니까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무료 추천주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내시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이번 테이퍼링 저와 함께 현명하게 이겨나가시면서요. 오히려 저가 매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경기가 휘청거려가지고 증시가 떨어진다고요?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 거품이 꺼지면서 증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품이 껴있는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거품이 껴있지 않은 종목들을 매수했다면 이번에 조정이 절호의 찬스, 블랙 프라이데이다. 추매 찬스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꾸준히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면서 제가 그 타이밍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어떻게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찬스가 오는 이번 테이퍼 텐드럼 저와 함께 설레이는 마음가짐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증시 떨어지면 설레요. 더 싸게 살 생각에.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기업과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실패한 이유는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거나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악재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시에 악재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저와 함께 성투로 가는 발걸음 걸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증시가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나 항상 여러분들의 등대 같은 역할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라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믿고 따라오시라 말씀드리면서 유튜브 통해서 추천드린 종목이나 이 어플 통해서 추천드린 종목들은 믿고 따라오시고 수익 날 때까지 쭉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목표가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어플에다가. 그래서 유튜브 추천주 받으신 분들은 어플 들어와서 목표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종목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최소한의 시청료니까 여러분들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